거대한 폭풍의 시작, 총나라의 위기와 제갈량의 결단.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기둥이었던 큰 어른 유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폭한이라는 대의를 위해 달렸던 유비가 이릉대전의 참패 후 백제성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 223년의 일입니다. 남겨진 것은 어린 황제 유성과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 총나라뿐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제국 위나라가 조비의 지휘 아래 맹수처럼 입을 벌리고 있고, 동쪽으로는 오나라와의 동맹이 깨져 언제 칼날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당시 총나라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국가 소멸의 공포였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어깨에 짊어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승상 제갈량입니다. 그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북쪽으로 나아가 한나라의 영광을 되찾아야 하는데 내 발목을 잡는 이 불안함은 무엇인가? 그 불안함의 정체는 바로 남쪽, 즉 지금의 민난성과 수찬성 남부를 아우르는 남만 지역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문이었습니다. 총나라가 국상을 당해 어수선한 틈을 타 남만의 수령들이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설적인 인물 맹액이 있었습니다. 맹액은 기록에 따르면 몸집이 코끼리처럼 거대하고 힘은 소 수십 마리를 합친 것보다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센 무부가 아니었습니다. 남만 부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리더였고, 그 험난한 정글의 지리를 자기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지독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맹액은 선포했습니다. 유비는 죽었다. 총나라는 이제 힘이 없다. 우리가 왜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이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그의 포효에 수만 명의 남만 병사들이 창을 두드리며 응답했습니다. 톡화살을 들은 부족들, 표범과 가죽을 쓴 전사들, 심지어 짐승을 다루는 이능의 부대들까지 맹에게 깃발 아래 집결했습니다. 총나라의 뒷마당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은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화색이 되어 제갈량에게 매달렸습니다. 승상, 툭벌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남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장 관우나 장비 같은 맹장들을 보내 그들의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힘으로 눌러야 저 오랑캐들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생각은 깊고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칼로 벤 자리는 흉터가 남고 그 흉터는 언젠가 다시 터지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맹액 한 명을 죽이면 그 아들이 죽으면 부족 전체가 원수가 되어 대대손손 총나라의 배후를 노릴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의 마음을 꿰뚫어 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지략가 마속이었습니다. 마속은 제갈량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승상, 남만은 지형이 험하고 사람들의 성정이 거칠어 힘으로만 누르면 군사가 떠나는 즉시 다시 반란할 것입니다. 무릇 전쟁이란 마음을 치는 것이 상책이요, 성을 치는 것은 하책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툭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갈량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속을 그대로 읽었구나. 제갈량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되찾는 전쟁이 아니라 맹액이라는 거친 야수의 심장을 얻어내는 마음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제갈량의 족군이 남만 깊숙이 팔을 들였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시원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찌는 듯한 무더위와 도끼를 품은 안개였습니다. 맹액은 세 명의 용맹한 장수 금한삼결, 동도나 아회남에게 명해 세 갈래 길로 족군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읽고 있었습니다. 조언과 위원에게 폭병을 맡기고 밤을 틈타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촉군의 함성이 정글을 뒤흔들었고 남만의 맹장 금한삼결은 조은의 칼날 아래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두 장수는 사로잡혔죠. 제갈량은 여기서 첫 번째 파격을 선보입니다. 사로잡힌 동도나와 아회남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는 너희는 맹액에게 이용당한 것뿐이다 라며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맹액의 심장부에 균열을 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즉 이관계의 사막이었습니다. 동료들의 패배 소식을 들은 맹액은 분노하며 직접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맹액은 상징적인 금 장식 투구와 화려한 짐승 가죽을 걸친 채 거대한 칼을 휘두르며 촉군을 위협했습니다. 제갈량은 수레를 타고 여유롭게 나타나 부채를 휘저으며 맹액을 자극했습니다. 맹액 장군, 그대의 용맹은 익히 들었으나 병법은 내 상대가 되지 않소. 이제 그만 항복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게 어떻겠소? 맹액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땅에서 나를 이기겠다고? 꿈 깨라. 맹액은 돌격했지만 그것은 제갈량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퇴로를 차단당하고 숲속에 매복했던 촉군이 쏟아져 나오자 맹액의 군대는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결국 맹액은 조은의 손에 생포되어 제갈량 앞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장수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자의 목을 베어 전군의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갈량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맹액에게 물었습니다. 장군, 이제 나의 실력을 인정하시겠소? 맹액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인정 못한다. 내가 길을 잘못 들어 이 좁은 골짜기에 갇힌 것뿐이다. 다시 정면에서 싸운다면 내가 너를 단칼에 벨 것이다. 모두가 분노했지만 제갈량은 조용히 명했습니다. 맹액 장군의 호박을 풀어드려라. 그리고 술과 고기를 넉넉히 주어 보내라. 맹액은 당황하면서도 기세등등하게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첫 번째 놓아줌이었습니다. 돌아간 맹액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이번엔 수중전을 준비했습니다. 노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버티며 촉군이 더위와 갈증에 지치기를 기다린 것이죠. 하지만 제갈량은 뗏목을 이용해 강을 건너는 척하면서 비밀리에 산길을 돌아 맹액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보급이 끊기자 맹액의 진영은 흔들렸고 앞서 제갈량에게 은혜를 입었던 동도나가 맹액을 배신하여 그를 묶어 제갈량에게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잡혀온 맹액, 제갈량은 또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떠냐? 맹액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부하가 배신해서 잡힌 거지 내 지략에 진 게 아니다. 이따위 승리는 비겁하다. 제갈량은 이번에도 더 웃으며 맹액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배신한 동도나를 죽이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죠. 맹액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자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진심인 것인가? 맹액의 자만심 가득한 가슴에 서서히 의구심이라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맹액은 자신의 동생 맹우를 보냈습니다. 보물을 바치며 항복하는 척 제갈량의 독한 술에 취하게 한 뒤 기습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지혜의 화신 제갈량이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맹우가 가져온 술에 미리 잠이 오는 약을 타서 역으로 그들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기습하러 들어온 맹액은 잠든 동생과 부하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매복해 있던 촉군이 맹액을 덮쳤습니다. 세 번째 사로잡힘. 이제 장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상, 벌써 세 번입니다. 우리 병사들도 지쳤습니다. 제발 이제는 끝내주십시오. 제갈량은 장수들을 진정시키며 맹액을 바라보았습니다. 맹액은 이제 악을 쓸 힘도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내 동생의 어리석음 때문에 망했다며 핑계를 찾았죠. 제갈량은 다시 한번 그의 주술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서 더 똑똑한 계획을 세워오시오. 나는 언제든 기다리겠소. 세 번이나 풀려난 맹액은 이제 공포를 넘어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깊은 오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은 동룡동이라 불리는 사방이 토끼로 가득한 계곡이었죠. 맹액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하물이 제갈량이라도 이 도관계를 뚫지는 못하리라. 이곳에는 4개의 치명적인 샘물이 있었습니다. 마시면 벙어리가 되는 아천, 살이 녹아내리는 멸천, 온몸이 검게 타 죽는 흑천, 그리고 너무 차가워 심장이 멎는 유천이었죠. 촉군 병사들은 목마름에 지쳐 샘물을 마셨다가 쓰러져 갔습니다. 제갈량의 일생일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제갈량은 우연히 맹액의 형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던 맹절을 만나게 됩니다. 동생의 악행을 부끄러워한 맹절은 독을 해독하는 알락력을 알려주었고 촉군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사로잡힌 맹액. 그는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만 이번엔 동생들이 나를 속였다며 또다시 억지를 부립니다. 제갈량은 말없이 그의 포박을 풀어줍니다. 4번째 방면이었습니다. 5번째로 돌아온 맹액은 임금 부족의 왕 올돌골과 목록대왕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맹수와 코끼리를 다루는 이능의 소유자들이었죠. 전장에는 거대한 코끼리 떼가 진동하며 나타났고 호랑이와 표범이 군대 선두에서 후려했습니다. 촉군 병사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괴수들의 모습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제갈량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나무 사자를 꺼냈습니다. 거대한 나무 인형 안에 화약과 불을 뿜는 장치를 설치해 코끼리들을 향해 내보냈죠. 불을 뿜으며 달려오는 가짜 사자들의 모습에 코끼리들은 겁을 먹고 뒤로 돌아서 제 편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맹액은 자신이 기르던 짐승들의 발에 밟힐 뻔한 위기를 겪으며 5번째로 생포됩니다. 제갈량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대접한 뒤 그를 보내줍니다. 맹액의 눈에는 이제 토끼 대신 당혹감과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맹액은 마지막 희망으로 올돌골의 등갑군을 소환합니다. 이들은 기름을 먹여 수년을 말린 단단한 등나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화살도 튕겨내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촉군의 칼날은 그들의 갑옷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들을 이기기 위해선 오직 불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반사곡이라는 좁은 골짜기로 등갑군 3만 명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매설해둔 지뢰와 화약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골짜기는 거대한 화로가 되었습니다. 기름 묻은 갑옷을 입은 3만 명의 군사는 비명지를 틈도 없이 불타 죽어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 참상을 내려다보던 제갈량은 부채를 떨어뜨리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했으나 한 사람을 이토록 많이 죽였으니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을 앗아간 자의, 처절한 참회만이 있었죠. 6차전에서 또다시 잡혀온 맹액은 불타 죽은 자기 동포들을 보며 울고 있는 제갈량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맹액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전쟁을 끝내려 하는구나. 6번의 패배 그리고 등갑군의 비극적인 전멸을 목격한 맹액은 이제 도망갈 곳도 빌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가족과 남은 부족원들을 이끌고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만의 민심은 제갈량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병사들이 제갈량의 인자함과 따뜻한 대접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맹액은 부하들의 밀고와 유인책에 걸려 7번째로 포박되어 제갈량의 막사 앞에 섭니다. 막사 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제갈량은 평소처럼 맹액을 마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령을 고뇌 밖에서 떨고 있는 맹액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승상께서 말씀하시길 이번에도 항복할 마음이 없다면 그냥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군사를 정비해 8번째 대결을 준비하시지요. 맹액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갈량의 얼굴을 마주하며 운이 나빴다, 부하가 배신했다며 악이라도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제갈량은 아예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그를 완벽하게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비난도 없이 말입니다. 그 순간 맹에게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포박된 채로 막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리를 찍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 잡히고 7번 풀려났으니 이런 일은 고금의 유례가 없습니다. 저는 비록 오랑캐이나 염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 이상 얼굴을 들고 승상을 대적하겠습니까? 맹액은 부하들을 시켜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치게 하고는 제갈량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승상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 남쪽 사람들은 이제 대대손손 승상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결코 다시는 반란의 기치를 들지 않겠습니다. 제갈량은 그제야 막사에서 걸어 나와 맹에게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만의 통치권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이 군대를 주둔시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갈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음을 얻었는데 어찌 군사가 필요하겠는가? 이후 제갈량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총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남만 지역은 단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갈량의 북벌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방이 되었죠. 칼로 다스렸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평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긴 이야기를 달려왔습니다. 7종 7금이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만의 맹액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에게 퇴로를 열어주십시오.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쥐도 고양이를 묻니다. 회의실에서 상대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망신을 주면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지 몰라도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갈량이 맹액을 풀어준 것은 퇴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올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죠. 진짜 고수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승리를 챙깁니다. 둘째, 이익보다 가치를 공유하십시오. 맹액이 항복한 것은 제갈량이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갈량이 보여준 인내와 생명에 대한 존중, 즉 인간적인 가치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당장의 이익 배분보다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비전과 신뢰가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십시오. 가치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셋째, 기다림 또한 공격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배려, 물을 주고 기다림, 힘을 매는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충분히 7번의 기회를 주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정글은 험난하고 우리를 배신하는 맹액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베어버린다면 우리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갈량의 부채 하나를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를 찍어 누르고 싶을 때 그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 그의 몸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그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7번의 인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